스텝 3 문제들의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 자, 10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fx는 x가 1보다 클 때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2 분수식이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의 2차 함수입니다. 이거의 그래프가 직선 y는 k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k라고 할 때 리미트 k가 마이너스 1 왼쪽에서의 gk 극한값, 리미트 k가 3 왼쪽에서의 gk의 극한값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y는 k라는 함수는 상수함수로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줄 겁니다. 그래서 fx하고의 교점을 찾으려면 우선 fx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편하게 식을 좀 변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fx를 좀 변형해서 정리를 해보면 x가 1보다 클 때는 1차분의 1차의 분수식은 분자분모의 차수가 같으니까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실행하면 몫이 1이죠. 몫은 1창의 계수의 비로 쓰면 된다고요. 더하기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나머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분모 x-1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를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1이 재수죠. 이 재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분자에다 대입하면 0으로 만드는 x값이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 3이 되죠. 그거는 분자에다 나머지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x가 1보다 클 때, 자,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차 함수는 그래프적 의미가 가장 많은 게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바로 쓰겠습니다. x 더하기 1에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정리될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을 추가해서 3이 되고요. x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위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분수식은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점근선부터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점근선은 얘가 0인 값, 즉 x는 1, 세로직선이죠. 그리고 y는 1이 점근선입니다. 자,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자, 점근선을 먼저 그리면 x는 1하고 y는 1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 오른쪽에서만 그리면 되죠. 이 변역이 x는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분자의 상수가 3이면 이 점근선에 의해서 분할된 4개의 사분면 중에서 1사분면에만 그리면 되겠네요. 부분에서만 그리면 된다고요. 자,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인가요? 이쯤에 마이너스 1,3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경계가 되는 1에서의 함수값도 중요하니까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서 더하기 3 해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점을 찍어 놓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려진 이 곡선들이 y는 fx의 곡선이에요. 자, 이제 y는 k에 따라서 gk를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밑에서부터 올라가 봅시다.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gk는 교점의 개수니까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로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0 이상의 자연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한 개의 교점밖에 없죠. 그러니까 1이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쓰면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개인데 어디까지 두 개냐면요, 요 점근선 1까지 올라가도 얘하고는 만나지 않으니까 두 개가 되겠죠. 이 포물선하고만 만날 테니까. 그래서 두 개가 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그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1보다 크게 되면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나타납니다. 언제까지냐면 y는 3이 그려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k의 범위를 먼저 쓸까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3개라고요. 다시 그 위로 올라가서 k가 3이 되면은 꼭지점에서랑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데 그거를 여기다 추가를 합시다. k가 3인 경우라고. 그 다음에 3보다 큰 경우는 역시 한 개의 교점밖에 못 갔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것 또는
k는 3보다 클 때라고 수정해서 표현을 해주면 gk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제 y는 gk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한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자, y는 gk의 그림은 상수함수들로서만 표현이 되니까 범위만 잘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는 k축이에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을 일단 쪼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에서도 변화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큰 경우는 gk는 1이라고 했으니까 y는 1의 상수함수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1 표시해주면 되겠죠. 다음 2가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1, 여기는 경계를 포함하고 있고요. 3인 경우하고, 그래서 에서도 2가 된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구간이 2하고 3, 4 있습니다. 그때는 3개가 되죠. 자, y는 gk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젠 극한값을 따져봅시다. 리미트 k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표시된 건 마이너스 1 왼쪽에서 가라는 얘기죠. 그때 gk는 마이너스 1 왼쪽에서 g값은, y값은 그냥 1이죠. 리미트 k가 3 마이너스 3 왼쪽에서 합니다. 3이 여기 있어요. 이쯤에 있으니까 3 왼쪽에서 간 gk의 값, 여기서는 ggk라고 했네요. 합성함수죠. 이렇게 합성함수가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치환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gk를 u라고 치환해보세요. 그럼 k가 3 왼쪽에서 u라는 값은 여기서의 y값을 말하는데, 그 y값은 3 왼쪽에서 요 상수함수를 따라가잖아요. 이 상수값은 3으로서, 이건 화살표라고 쓰면 안 돼요. 화살표가 아니라 3이라는 참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다가 3을 대입한 G3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쓴다면, 자, 리미트 u가 gk, 이 안에 있는 u는 등호 3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gu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면 등호로서 3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g3이라고요. g3은 2죠. 자, 그래서 2라고 2를 더한 합은 3이 답이 되겠네요. 3번에 있습니다. 자, 105번인데요. 10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 더하기 4와 같고 gx도 gx 더하기 4와 같다. 인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x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의 범위에서 그림과 같이 그려줬어요. 보기에서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래요. 먼저 첫째 줄에 있는 이 함수 방정식이 뭘 의미하는지, 물론 잘 하는 학생들은 이미 잘 알겠는데 함수 방정식 몇 개만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fx 더하기 p가 fx와 같다. 이 뜻은 무슨 말이에요? 주기함수라는 뜻입니다. 주기가 p라고 말할 수는 없고 p의 약수인 주기함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주기가 2분의 p라 하더라도 주기함수 이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가 여기 있고 p를 양수로 보면 여기가 x 더하기 p죠. 여기에 함수값이 이만큼일 때 p만큼 오른쪽으로 간 그 함수값도 y값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x는 변수니까 만약에 x가 여기로 오면 x 더하기 p는 요만큼 오겠죠. 여기가 x 더하기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함수값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x 더하기 p에서는 여기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계속 연속함수로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그 다음도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구간 p의 간격을 갖고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f 마이너스 x 더하기 p가 fx다. 보통 얘는 이렇게 이 좌변을 이렇게 마이너스 x 더하기 p로 쓰지 않고요. fp 마이너스 x로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걸 fx라고 같다고 쓰죠. 위에서는 x의 부호가 오른쪽 우변 fx의 부호하고 같아요. 근데 밑에서는 플러스 x하고 마이너스 x로 들어가서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죠. 이거는 대칭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함수 fx가 x는 2분의 p의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로 직선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인데 요거는 나중에 적분할 때 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또 다음 106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에서 이런 게 있어요. fx 더하기 p가 fx 더하기 q 형태로 나와 있는 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요만큼이면 주기함수죠. 그래서 어떤 x하고 x 더하기 p에서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그 다음 그림은 p만큼 이동했을 때 함수값은 여기의 함수값보다 q만큼 크다는 얘기죠. 만약에 q가 이만큼의 길이라면 여기에 x에 대해서 x 더하기 p에서의 함수값은 이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의 함수값은 여기서 발생할 테니까 이건 x 더하기 2p의 부분인데 p만큼 더 간 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값보다 q만큼 더 올라가서 여기에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또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은 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 방정식은 계단함수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계단형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자,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주기함수라고 지금 확인을 했으니까 지금 그 주기의 함수가 한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4의 구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반복되는 그림은 없으니까 이만큼이 한 주기로 볼 수 있다고요. 4가 주기. gx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4의 구간을 갖고 있는데 이 그림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주기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 자, 극한값 문제인데 0으로 갈 때 0에서의 극한값은 0이 여기 있죠. 근데 f에서 왼쪽에서 접근을 시키는 거하고 오른쪽에서 0으로 접근을 시키는 극한값이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왼쪽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해 봅시다. 그러면 fx의 좌극한값은 얼마예요? 1로 가까이 가서 1이고요. gx의 극한값은 얼마죠? 여기서 0 왼쪽에서의 극한값 역시 1이죠. 1과 1을 곱했으니까 1. 근데 x가 0 플러스에서의 fx 곱하기 gx를 그림에서 확인해 봅시다. 0 오른쪽에서의 f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고 마이너스 1이라는 참값으로서 가까이 가나요? 마이너스 1이라 말할 수 있고 gx의 오른쪽에서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1로 결정할 수 있죠. 서로 곱해도 역시 1이죠. 두 개가 좌극한값이 같으니까 1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 참. 니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빼기 gx의 극한값이에요. 그러면 1이 여기 있고 g든 1이 여기 있어요. 1로 가까이 갈 때 f의 극한값은 좌극한값이든 우극한값이든 다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gx의 극한값 1에서 확인해 봅시다. 1에서의 극한값이 좌극한값은 0이고 우극한값은 얼마로 봐야 돼요? 1로 봐야 되죠. 얘는 두 개로 봐요. 좌극한값은 얼마라고요? 0이고 우극한값은 1이니까 그 결과도 두 가지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1에서 0을 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 이럴 때는 극한값이 없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시 디귿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fx의 극한값이에요. 그게 1인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자, 합성함수의 극한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합성함수 나오면 무조건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다가 fx를 t라고 써보세요. 치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t는 이 그림에서의 y값이죠. fx의 y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y값이 x가 1로 갈 때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1 마이너스 1 때 fx를 t로 치환할 때 t값, 즉 이 그래프에서 y값은 1 왼쪽에서는 상수함수로서 마이너스 1에서 접근하고 있으니까 얘는 화살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등호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게 t였는데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등호값을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g 마이너스 1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1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프에. 자, 그러면 무슨 값? 1 오른쪽에서의 우극한 값을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 플러스 1 때 g fx의 극한을 쓰고요. 밑에다가 fx 또 t라고 쓰고 1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에서 마이너스 1로 가죠. 위에서 마이너스 1로 접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플러스로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데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럼 여기다가 변수를 바꿔서 t는 화살표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g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변수가 t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x를 t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서 접근을 시키면 무조건 1이었죠. 1의 상수함수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니까 극한값은 1 좌우한값이 서로 1로 같죠. 그래서 1이라고 단정할 수 있고요. 그 값은 여기 보기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어서 맞습니다. 기억 디귿이 리을번입니다. 리을번은 리미트 t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 t 빼기 1분의 6t 더하기 1의 극한입니다. 자, 지금 f 안에 들어있는 변수가 단일 문자, 한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건 다 합성함수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을 ht라고 하면 fht가 되죠. 그건 합성함수를 표시한 거고 합성함수의 극한은 다 치환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t 빼기 1분의 6t 더하기 1을 u로 치환할 건데 1차분의 1차 꼴은 무조건 나눗셈을 실행한 다음에 치환을 해보라고요. 1차분의 1차의 나눗셈은 몫이 1차의 계수 6이고요. 나머지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t값 1을 분자에 대입한 게 7이죠. 자, 그러면 얘를 u라고 치환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t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일단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간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0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도 결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거는 좌우한 값이 같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t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음의 무한대, 분자는 양의 상수죠. 그러니까 음수분의 양수가 돼서 음수로서 0 왼쪽에서 생각해 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 약간 작은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 마이너스 0이니까 6 마이너스라고만 쓰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극한은 리미트 u가 6 마이너스에서 fu로 치환했어요. 괄호 속을. 자, 그런데 f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밖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6에서의 그림이 저기 보이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해도 이 주기함수에 의해서 함수 fx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요. 리미트 일단 여기를 써봅시다.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여기서는 u로 표현됐으니까 u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은 u 더하기 4로 대입하면 되고요. 그러면 u는 6으로 가까이 가는 거 대신에 2로 가까이 가는 거로 표시해야 되고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러면 얘는 u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얘는 fu하고 같겠죠. 그럼 이 왼쪽에서의 극한값을 그래프에서 찾아주면 돼요. 이 왼쪽에서 얘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극한값은 y값을 말하니까 1이죠. 그래서 리을번 역시 참이네요. 미음번 리미트 x가 4 플러스로 갈 때 f-x 더하기 g-x의 합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리미트 x가 4 플러스였죠? 요 극한값을 조사해 줘야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따져줘야 될까? 얘가 한 문자로 나타나 있지만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럼 역시 여기서도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할게요. 그럼 t는 어디로 갈까요? x가 4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로 갈 거고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t로서 새로운 극한을 써주는 거예요. t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로 갈 때 ft 더하기 gt의 극한을 조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시 마이너스 4에서의 그림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얘를 4만큼 이동해주면 되죠. 플러스 4만큼 이동해주는 건 요 t의 구간이 플러스 4 해주니까 0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ft-4로 써야 되죠. 더하기 gt-4. 자, 그러면 t-4도 ft나 gt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t-4로 대입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ft-4는 x가 t-4 대입한 겁니까? 한 겁니다. 그럼 t-4 더하기 4는 ft죠. 이 말은 ft-4가 ft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얘 대신에 다시 ft하고 gt로 써도 되겠다고요. 그러면 0 왼쪽에서의 f의 좌극한 값은 1로 가고 있고요. g의 좌극한 값은 역시 1이죠. 둘 다 1이니까 그 극한값의 합은 2가 되겠죠. 이건 틀렸네요. 106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나 fx의 그래프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에서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4는 fx 더하기 3이 성립한다. 리미트 x가 23으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과 f27의 값을 구해달래요. 이 함수 방정식은 앞에 105번을 풀면서 확인해 줬습니다. 무슨 함수라고요? 계단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x에 해당되는 부분은 오른쪽에 fx의 x보다 4만큼 오른쪽으로 간 부분이죠. 거기서는 이 fx의 곡선보다 3만큼 위에서 그려진다고. 이 그림하고 똑같이 그리면 되는데, 그럼 그림을 한 구간 더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x축 연장하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4만큼 이동하면 x의 위치는 3이 되고요. 3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보다 3이 더 크니까 여기로 대응이 되겠죠. 구멍 뚫고요. 그럼 여기다가 좀 더 세밀하게 구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3에다가 4 더하면은 여기가 7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림 이렇게 해서 여기다 구멍 뚫고요. 요 값은 7, 얼마라고요? 여기에 비해서 3만큼 올라갔으니까 5가 되겠죠?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이 1이었으니까 1에다가 3을 더한 게 4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여기서 비슷한 경우로, 요거하고 똑같은 경우로 계단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극한값하고 F27의 합을 구하는 건데, 먼저 쉬운 거 F27부터 계산할까요? F27은요, F23에다가 4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를 버리면서 F23 더하기 우변에 3이 더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F23은 4를 또 버리면서 3이 또 추가되니까 여기는 4의 배수를 몇 개 버리냐에 따라서 그 개수만큼 3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가 그려진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값으로 접근을 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4의 배수, 그러니까 4, 6이 24까지 하면은 저 구간 안에 어떤 값에 가까이 가겠네요. 그러니까 24를 빼면 3이 남고요. 24는 4 곱하기 6이죠. 그러니까 4라는 값을 6배 한 것만큼 더했어요. 그럼 6번 4를 빼주게 되면
얘는 F3에다가 F3에서 더하기 얼마를 볼 수 있죠? y값은 3씩 증가했었죠. 그래서 3 곱하기 6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F3은 이 그림에 1로 주어져 있죠. 여기 점으로 나타난 부분. 그래서 1 더하기 18이 되고 얘는 19의 값을 갖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23으로 갈 때 fx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얘도 4의 배수로 쪼개서 표현을 해보면은요, 4, 5, 20을 기준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3 더하기 4 곱하기 5로 쓸 수 있나요? 3 더하기 4 곱하기 5로 갈 때의 fx인데, 그러면 이만큼을 4 곱하기 5만큼 빼주게 되면 그때 fx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 4의 배수 5만큼 3하고 곱해서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얘를 버릴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fx 더하기 3 곱하기 4의 배수 5를 곱한 3 곱하기 5를 더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3에서의 극한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 극한값은 2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요 극한값은 2고 3, 5, 15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 결과는 17입니다. 두 개 더해준 건 얼마일까요? 36이 답이 되겠네요. 1번에 있고요. 7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a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지금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극한값 문제에 이렇게 미정계수가 있는 경우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꼴을 확인해야 돼요. 무슨 꼴이냐. 자, 여기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a, 분모는 어디로 가고 있죠? 0으로 가고 있어요. 분자에 x에다 0을 넣어보면은 루트 a제곱 빼기 a로 가고 있죠. 그럼 분자는 화살표하고 여기다 0을 대입했을 때 루트 a제곱은 그냥 a로 바뀌면 안 되죠. 근호 안의 제곱이 근호 밖으로 나올 때는 절대값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분모는 0으로 가고 분자는 얘로 간다고요. 근데 a가 0 이상이면 0이 돼서 0분의 0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돼서 0분의 상수꼴이 되죠. 0분의 상수꼴이 되는 거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밀하게 나누겠습니다. a가 음수인 경우는 극한값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분자의 이 절대값을 마이너스 a로 풀면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럼 여기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가겠네요. x가 양의 무한대냐 양의 무한소냐 음의 무한소냐에 따라서 두 가지 극한값, 어쨌든 극한값이 없는 거 맞아요. 요건 해당되는 범위 맞습니다. 두 번째, a가 양인 경우로 따져봅시다. 그때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얘가 플러스 a로 풀려서 참값 0이 되죠. 분모는 0으로 가는데 0이라는 참값은 아닙니다.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분에 0이라는 참값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서 극한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범위 찾는 거예요. 뭐가 남았습니까? a가 0인 경우가 남았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가 0이면 애초에 극한값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x분의 절대값 x로 나와야 되는 거 똑같죠? 그러면 x가 0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면 분자의 절대값이 그냥 풀려서 1이 되고, x가 0 마이너스면 분자의 절대값이 부호 바뀌어서 풀리니까 극한값이 마이너스 1로서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좌극한값이 같지 않으니까 없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A의 범위는 어떻게 써야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답이 되겠죠. 자, A가 0인 경우를 따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지금 이 문제에서 제일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A가 0일 때 애초에 극한값의 형태를 다시 써서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의 극한은 7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fx는 gx 괄호 x-fx의 곱과 같다. 자, 가번에서는 gx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0에서 극한값을 7로 줬어요. 근데 나번에서 우리는 일단 gx의 극한이 0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gx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이 극한값은 gx에서 정보를 얻어야 돼요. gx의 극한값이 0에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g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x 빼기 fx분의 x 더하기 fx 형태가 됐고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의 극한은 우변도 리미트를 붙여야 되죠. 귀찮다고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써야 돼요. 써보고 음미를 해봐야 되는데 fx도 구체적인 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얘는 7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요구하는 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0으로 갈 때 x제곱 빼기 fx분의 2x 더하기 fx의 극한, fx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니까 이거 애매해요 지금 현재.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는 말로, 얘의 0에서의 극한을 구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식의 형태를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식의 형태를 여기서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변형의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x가 0으로 가면 이 앞에 있는 x들은 0으로 가는 건 확실해요. 근데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fx분의 플러스 fx의 극한, 즉 마이너스 f0의 극한값 플러스 f0의 극한값의 b가 7이라는 얘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얘하고 얘가 변수가 두 군데 있죠. 이걸 한 군데를 모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분자분모를 x로 나눠보세요. 그럼 분자부터 쓰면 x로 나누면 1 더하기 x분의 fx로 쓸 수 있죠. 여기는 1 빼기 x분의 fx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7로 쓸 때 얘는 0 아닌 상수값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의 극한값만 단일 항에서, 한 개의 항에서 요거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놓고 알파의 극한값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게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리미트를 버리면서 이런 분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1 빼기 알파분의 1 더하기 알파가 7이다. 여기서 알파를 결정하고 들어갑시다. 분모를 양변에 곱해서 1 더하기 알파는 7 빼기 7알파. 그러면 마이너스 7알파 넘어서 8알파는 6이 되죠. 알파는 8분의 6이 4분의 3인가요?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요거의 모양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분자분모를 일단 뭐로 나눠야 되죠? x로 나눠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x로 나눈 거 x 꼭 써야 되고 x분의 fx 분자 x로 나누면 2 더하기 x분의 fx가 되고요. 얘는 묶어서 알파로 간다고 그랬는데 알파가 얼마? 4분의 3. 얘는 0으로 간다고 그랬죠. 0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냥 x분의 fx가 있는 자리에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분자는 2 더하기 4분의 3이 4분의 11인가요?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겠습니다. 2번에 있습니다.